게요. 지난번 일단 방송에서 음, 일단 파동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임펄스로 보고 있다. 임펄스 파동을 보고 있고, 그래서 4파가 나오는 중이고 5파동이 한 번 더 나올 거다. 그래서 24,000 초반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현재 롱 포지션에 있었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이제 분석을 간단하게 했었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오파동이 아마 3회 오파동이 연장된 것 같다. 그러니까 원래는 1, 2, 3, 4, 5인데 이 오파동이 연장이 돼서 5가 이렇게 1, 2, 3, 4, 5에서 이런 식으로 오파동 연장이 돼서 이렇게 나올 하는 시나리오를 가장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고 이제 이 앞선 시나리오가 오파 연장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가 1, 2, 3, 4, 5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성은 먼저 말씀드린 게 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2017년도 12월에 2만 달러 최고점을 찍고서 3년 동안 한 번도 갱신을 하지 못했다가 드디어 이제 첫 갱신을 얼마 전에 12월 16일 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파동상으로는 4파 조정이니까 5파 상승이 남았고 5파 상승은 24,000 초반까지는 갈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3년 만에 최고점을 갱신했는데 갱신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주 작은 첫 조정이 나왔는데 이러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채팅창에서는 뭐 다른 유료 리딩방 이야기했던 시청자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선 다 숏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롱을 보고 계시네요 라고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 의견은 신경을 안 써요. 아예 다른 사람들 분석을 안 보고, 그다음에 오히려 제가 롱을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숏을 많이 봐준다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땡큐죠. 왜냐면 시장 방향은 대부분의 흑우가 보는 거에서는 반대로 가니까, 보는 거보다 반대로 가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 더 이제 낮은 시간 봉 프레임 보면 방송했었을 때가 아마 이 즈음이었을 거예요. 이 즈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롱 포지션 들어가 있었고 떨어지면 더 받을 거다 해서 이 밑에다가 롱을 걸어 놨었는데 방송 중에 떨어졌죠. 그래서 거기서 1차 롱 들어갔고 방송 중에 2차 롱 들어갔고, 이게 만약에 삼각수렴이면 여기까지다, 이렇게 삼각수렴이면 더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ABC일 수도 있다. 난 정확히 모르는데, 하지만 ABC까지면 618 지점이 22,00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두고 추가 롱을 또 받겠다. 그래서 여기 롱 받았고 떨어지면 또 롱 받겠다. 또 떨어지면 또 롱 받겠다. 손절 라인은 없다. 다만 618 밑으로 안 내려갈 거니까 마진 콜 가격만 618 지점까지, 피보나치 618 지점까지 셋업을 해놓고 청산 안 나게끔만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ABC가 나올지 삼각수렴이 나올지 몰랐지만 매수가 세기 때문에 삼각수렴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여기서 매수를 받았죠. 그렇지 않고 ABC가 나올 거라 생각했으면 애초에 여기서 매수를 받지도 않았겠죠. ABC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으면 618 지점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삼각수렴에 조금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여기서 롱 들어갔고, 내가 물리더라도 롱 들어가자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밑에서 2차 롱을 들어가서 평단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평단 이 정도로 셋업이 됐던 것 같아요. 롱 셋업이. 아이고 잘못 클릭했네. 롱 평단 셋업이 이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때가 아마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2,700좀 되겠네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랬고 24,000 초반까지 가면 24,000 초반까지 가면 오파동 다 나온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4,000은 제가 기다렸던 건 제일 딱 좋았던 가격 한 400쯤 오면 무난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좀 짧았어요. 좀 짧았고, 그래서 어제 여기에서 이제 숏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고 떨어지더라고요. 안 오고 떨어지길래 일단 롱은 내리자라는 생각에 23,900쯤이었나? 이따가 거래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 즈음에서 익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롱, 2차 롱, 그다음에 여기서 익절이 나갔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떨어지길래 일단 1차 숏을 태워놓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숏을 태워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파동이 다 나왔잖아요. 오파동이 다 나왔고, 그리고 30분 봉이랑 시간 봉을 아마 어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딱 그 상승 아니 하락 다이버시가 뜰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3파 고점이고 5파 고점인데, 보통은 임펄스가 완성이 되면 3파 고점에서 3파동이 가장 크니까 과매수까지 밀어 올리고 5파동을 살짝 오르면서 RSI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격은 올랐지만 RSI는 떨어지는,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을 의미하면서 5파동이 끝났으니까 ABC 조정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 생각으로 30분 봉하고 시간 봉을 봤는데 떨어질 법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그러면 5파 다공이 다 끝난 걸로 봐야겠다 싶어서 일단 이 즈음에서 1차롱, 2차롱, 그 다음에 익절했고 숏은 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빨강에서 숏을 들어갔어요. 숏을 들어갔고, 근데 레버리지는 많이 안 썼습니다. 왜냐면 이 즈음에 30분 봉하고 시간 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이버넌스가 컨펌이 안 나왔거든요. 여기까지 빠졌을 때만 하더라도 RSI를 보시면 시간 봉 RSI가 이 정도 내려온 과매수 구간에서 확실하게 뉴트럴 구간, 그러니까 보라색 구간까지 RSI 70 밑으로 떨어져야 다이버넌스가 컨펌 났다고 좀 확신을 해야 되는 편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만큼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RSI가 많이 안 빠졌죠. 여기 걸터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해서 여기 숏을 탔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잠을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쯤 되더라고. 이쯤 되니까 확실히 보이시죠? 뭐예요? 가격은 제가 여기서 숏 탔죠. 근데 가격은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같은 자리인데 그러면 가격이 같으면 RSI도 같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RSI 잘 보세요. 여기였는데 올랐다가 떨어지니까 RSI 내려왔어. 같은 가격 오니까. 그럼 뭐예요? 아, 뉴트럴 구간 들어왔다. 하락 다이버넌스가 컨펌이 됐다. 그러면 숏에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추가 숏을 탔어요. 어디서?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하면 1차롱, 2차롱 5파 나올 거 생각해서 기다렸다가 24,300 후반 기다렸는데 안 와서 체결이 안 됐고, 떨어지는 거에서 밑에 23,900쯤 익전을 나갔고, 23,700쯤이었나 700대였나 800대였나 하여튼 여기서 1차 숏 들어갔고, RSI 컨펌 나는 거 보고 오늘 아침 새벽에 일찍 여기서 추격 숏을 또 2차 숏을 탔어요. 그래서 수익이 충분히 있었고 이제 숏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숏 평단이 하면 이쯤 셋업이 됐었을 거예요. 이쯤 셋업이 됐었다가 이쯤 숏 평단이 셋업이 됐었다가 아이고 또 잘못했네. 여기서 평단이 셋업이 됐었다가, 그럼 지금 숏을 유지하고 있냐? 숏이긴 한데 조금 더 매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오늘 부모님 모시고 연말이라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해야 돼서 일단은 포지션을 좀 줄이자 싶어서 한번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니까 여기 ABC가 짧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ABC가 이렇게 짧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파동 카운팅을 잘못해서 위에가 이렇게 엔딩 다이고널이 나올 것도 생각을 해서 이 즈음이면 1차 익절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오늘 집을 떠나기 전에 여기서 숏을 1차 익절을 했어요. 1차 익절을 했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진데 여기서 반등 오길래 5분봉을 보시면 상승 다이버에서 단기 먹어있죠. 그러면 ABC가 끝났을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끝났냐? ABC가 1, 2, 3, 4, 5 임펄스로, 그러면 이거 3, 4번 ABC가 나왔구나.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반등에 ABC가 다시 나오겠다. 그러면 숏자리를 다시 주겠다. 그러면 일단 익절을 해놓고 떨어질 때 다시 숏을 들어가자 해서 이제 여기 숏 타점을 기다릴 생각으로 여기서 1차 익절하고 여기서 2차 익절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다시 여기서 숏에 들어갔어요. 이 즈음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포지션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현재는 23,756 숏이네요. 들어가 있고, 어제 잔거는 제가 그제 방송했구나. 그제 방송 일단 메이저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제 메이저 관점은 차트가 그냥 너무 무난하게 올라왔어요. 그냥 삼각수렴하다가 오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너무 뻔한 그림. 사실 여기는 대놓고 먹으라고 준 자리. 그러니까 파동 조금만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여기는 수익이 안 날 수 없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쉬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이제 오파동 끝나고 상승이 조정이 한번 내려왔다 지금 반등이 왔는데 아직 조정이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승을 이만큼을 했죠. 그다음에 4파 조정도 이렇게 기간적으로도 그다음에 가격적으로 이만큼 떨어졌는데 5파동이 다 완성됐으면 최소한 이거보다는 더 큰 조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무리 조정을 안 줘도 이 매물대 하단 구간까지 지지를 받고 조정을 여기까지 주고 다시 올리거나 그렇지 않고 조정을 조금 더 딥하게 준다고 하면 618 부근까지, 그러니까 피보나치 618 구간이 21,60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중반 요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멈 최소한 매물대 하단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라는 거는 이 4파 조정했던 매물대. 그도 그런 게 여기서 왜 맞다 이거 이유를 설명을 안 드렸구나. 매매 복귀했었을 때 요거를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친구한테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식사가 없었으면 가족 식사가 없었으면 롱 스위칭까지 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숏 스위칭 걸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밖에서는 매매를 못 하니까 그냥 여기서는 익절만 나가고 여기서 추가 숏을 타겠다라고 했었을 때 왜 여기에서 제가 여기가 상승 다이버스가 뜰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뜰지 알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드리면 일단 그러니까 하락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가격하고 보조 지표하고 반대로 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같이 올라야 될 지표는 못 오른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격은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져야 할 지표가 못 떨어지고 오른다거나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뭐냐? 추세가 전환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상승하던 추세에 그러니까 RSI 같은 보조지표가 떨어지면 상승하던 추세를 멈추고 단기간 떨어진다. 반대로 하락하던 추세면 하락하던 걸 멈추고 이제 추세가 상승 전환된다인 건데 그럼 여기면 하락 추세였는데 RSI는 올라갔으니까 상승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적으로 한 번의 급락이 필요해요. 급등이건 여기는 상승 다이버스가 뜬 자리니까 하락 추세 전환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의 급락이 필요해요. 급락이 나와야 RSI가 과매도 구간까지 여기는 뉴트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횡보할 땐 여기서 막 움직이고 근데 매수세가 세면 당연히 위로 RSI가 위로 올라오고 매도세가 세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뭐냐면 한 번의 급락이 필요해요. 그러면 RSI가 과매도까지 내려오겠죠. 그 후에 급락이 또 나오면 RSI가 또 내려가서 상승 다이버스가 안 생겨요. 그런데 한 번의 급락과 다음에 조금 약간의 낙폭망이 생기면 RSI는 과매도 구간이 갔다가 반등이 올라왔다가 조금 빠지면 RSI도 조금 빠지면서 RSI가 여기 급락 나왔던 구간보다 못 빠지게 되면서 그러면 가격은 빠졌지만 이렇게 RSI는 올라가는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면 여기 RSI가 뜰 자리가 안 뜰 자리인가? 혹시 가격이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는데 RSI가 이전 RSI를 넘기지 안 넘길까에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없고 아니요. RSI가 5분봉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다 해당돼요. 15, 15, 31시간, 4시간 그리고 더 큰 시간 프레임일수록 더 크게 추세가 전환되고 더 정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니까 5분봉을 지금 보면서 오늘을 예를 들어서 오늘 있었던 자리니까 오늘 제가 매매한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하는 거고 아까 맨 처음에 여기 1시간봉 상승 하락 다이버스 떴다고 했잖아요. 시간봉 보시면 여기 하락 다이버스 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갔는데 급등하니까 RSI가 과매수까지 올라왔죠. 그랬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니까 RSI가 얼마 못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갔는데 RSI는 못 올라오면서 추세가 전환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시간봉, 4시간봉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질문을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설명이 길어져서 어쨌든 웬만하면 질문 없이 갈게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중요한 건 기본적인 건 네이버에 물어보시고 중요한 건 실전으로 매매해서 어떻게 돈 버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웬만하면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뭐 불친절하다고 욕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기본은 자기가 노력해야지. 최소한의 내가 이론이 뭔지는 알고 이론을 내가 차트에서 돈 버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 정도의 성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왜 다이버스가 어디서 뜨냐라고 하면 임펄스에서 떠요. 임펄스가 완성되면 뭐냐 1, 2, 3, 4, 5가 보통 이게 임펄스의 노멀한 패턴이잖아요. 전형적인 임펄스 티피컬한 패턴이에요.
이 말은 뭐냐? 3파동이 길게 나오면서 RSI도 1, 2, 3 RSI가 길게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RSI가 과매수까지 올라온다. 그렇다가 4파 조정을 받으면 내려왔다가 5파로 올라갈 때 RSI가 많이 못 올라가요. 이미 RSI가 높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RSI가 잘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이 완성되면서 이런 메커니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굳이 임펄스냐 아니냐, 임펄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임펄스에서는 거의 떠요. 왜냐면 3파가 길게 떨어지면서 과매수까지 올라오고 5파동 많이 못 올라오면서 5파동이 연장되지 않는 이상 노멀한 타입을 말한 거예요. 티피컬한 타입. 5파가 연장되는 그런 불규칙적이거나 잘 안 나온 타입에서는 당연히 5파 연장돼서 올라가니까 RSI도 올라가면서 하락 다이버스가 안 뜨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락 다이버스가 나오려면 긴 추세가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추세가 나와야 돼요. 그게 전형적인 임펄스 패턴이다. 또는 ABC라고 하더라도 A가 많이 올라가고 B가 나오고 C가 많이 안 올라가줘야 이렇게 다이버스가 떠요. ABC가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ABC도 뜨는 거예요. ABC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나오면 여기랑 여기랑은 다이버스가 안 떠요. 근데 반대로 A가 크고 B가 나왔다가 C가 짧으면 이렇게는 뜹니다. 알겠죠? 핵심 포인트는 한번 강하게 올려치고 다음에 얼마 못 올려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쟤는 임펄스를 봤거든요. 3, 3, 5 ABC를. 뜰 게 딱 보였어요. 여기서 1, 2, 3, 4, 5. 여기서 급락이 이렇게 한 번 급락이 나왔는데 반등 후에 급락이 또 나오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떨어지면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급락이 나오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순간 상다가 뜨겠구나를 알고 있고, 그랬다가 C 여기 떨어졌는데 반등 오죠. 이러면 RSI가 싹 말아 올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정확하게 여긴데 여기까지만 보죠. 반등 이만큼이면 고작 한 50불이거든요. 50불 반등 온 것만 보더라도 RSI 상승 레벨에서 나오겠구나, 이걸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차트를 보면 감이 안 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라이브로 보신 분들만 제 말 바로바로 지금 귀에 쏙쏙쏙 이해하실 거예요. 이걸 라이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카운팅 해놓고 분석해놓고 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틀어놓고 보셔야 돼요. 시간이 될 때에는. 그래야 이 적용하는 게 잡힙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미 여기가 지금 올라오기 전에 매물대 이렇게 쌓았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면서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 상단 자리라 여기서 급락이 나오기 힘들어요. 급락이 나오면 물론 하단까지 가겠지만 지금이 엄청나게 베어리시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한번 급락 나왔다가 또 급락 나오고 또 급락 나오고. 언제? 하락장 때 6K 깨져서 3K 갈 때 이랬죠. 또는 올해 코로나 때 엄청 떨을 때 이랬어요. 뭐 RSI 상승 다이버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면 워낙 장대 음봉들만 나오니까. 뭐라고 채팅이 자꾸 올라오는데 아무튼 채팅은 못 보니까 지금 나 원래 제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좀 멍청해서. 그러니까 채팅을 못 보니까 쓰셔도 의미가 없고.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모양도 임펄스가 딱 뜰 자리고, 뜨면 335 ABC가 나오면서 ABC가 완성돼서 A가 나오고, 그다음에 ABC 나와서 B 완성되고, 그다음에 C 내려와서 C 완성되고, 그다음에 또 ABC 나와서 어떻게 떨어지면 618까지 딱 떨어지겠구나. 전형적인 ABC, ABC, ABC잖아요. 전형적인.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겠구나가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엄청나게 지금 상승장이니까 불리시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빠질 거예요. ABC가 작게만 나오고 또 상승장을 갈 거고, 그렇지 않고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시장에서 느껴지면 여기까지 빠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물론 길게 보면 여기서 숏 매수해서 여기서 그냥 입절하면 되는데, 최대한 뭐 아는 자리는 다 매수해서 그 수익을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숏 보고 입절하고 위에서 다시 숏 치고, 그러니까 계좌 잔고도 많이 불어났죠. 그러니까 잦은 구간에서 잦은 스위칭하면서 잦은 매매하는 게 타점만 맞아서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나아요. 스윙하는 것보다. 근데 물론 이제 초보분들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힘들고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게 힘드니까 웬만하면 스윙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가 매물대 상단이잖아요. 지금 매물대를 쌓고 엄청 쌓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급락 나오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상이 틀리면 여기서 익절 안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대응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 나왔네. RSI
못 떨어졌네. 상승하면서 나왔네. 위로 올라가겠네. 여기서 익절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익절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뚝 떨어져. 그러면 또 떨어지겠다는 소리구나. 기다리자. 하면 되는 거고. 대응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측을 했는데 예측만큼 딱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그냥 익절을 나간 거고. 그래서 임펄스 나왔고 앞에 ABC였고 그래서 ABC 나왔고 ABC 나왔고 루틴한 ABC 패턴이구나 전형적인. 물론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가 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숏 관점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했지만 여기서 숏을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RSI가 RSI 상승 다이버스나 하락 다이버스 같은 다이버스가 뜨는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한 번에 강한 급락 또는 급등이 와야 다음번에 짧은 봉이 그보다 덜 떨어져야, 그러니까 여기 급락이 나왔으면 그보다 덜 떨어져야 나와요. 떨어진 것만큼 또 떨어지면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떨어질 때 여기가 만약에 매물대가 없는 자리야. 그러면 또 급락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매물대가 있는 자리,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 하다가 반등이 나오네. 상승 라인바가 뜨면서 단기간 반등이 나오겠다. 그럼 난 여기서 익절을 하고 여기서 숏을 다시 탈 것인가 아니면 숏 포지션을 유지할 것인가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게 스윙하는 게 좋으시면 계속 숏 들고 계시고 저처럼 잦은 스위칭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그러면 저처럼 잦은 스위칭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관점은 그래서 유지를 숏 관점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임펄스 파동이 1, 2, 3, 4, 5 나왔고 그 다음에 오파가 끝났다. 그리고 ABC가 나왔고 ABC가 나와서 ABC로 매물대 하단까지 빠진다가 제 메인 관점이고 메인 관점이 이러다 보니까 숏에 타고 있고 메인 관점이 맞을 확률을 개인적으로는 70%에서 한 7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수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오를 가능성은 없느냐 생각을 해봐야죠. 항상 사람은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높지는 않으나 혹시나 모르죠. 내가 파동 카운팅을 잘못해서 여기까지가 오파였을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오파였을 수도 있죠. 1, 2, 3, 4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뭐 이렇다고 치고 그러면 엔딩 다이고널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봤을 때 볼륨은 빠지는 모양새고 고점 올라가고 밑에 대각선 추세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고 떨어진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는 고점을 갱신하더라도 엔딩 다이고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을 살짝 갱신하고 한 24,300~400쯤까지 찍고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까지 크게 세게 한 번에 빨리 떨어질 거다. 적어도 매물대 하단 22,400까지 또는 618전까지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V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약 한 2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 확률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70% 확률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럼 어디다 베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 시나리오를 70%에다가 메인 시나리오로 채택을 하고 1번 방향으로 숏 베팅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뭐 평소 같았으면 생각을 안 하는 건데 지금이 2만 달러를 깨서 역대 최고점을 찍고 엄청나게 큰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체감하시겠지만, 그래서 역대 최고점을 갱신했으니 혹시 모를 파동의 연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5가 5파동 연장돼서 1, 2, 3, 4, 5 나오는 거죠. 이러면 꽤 많이 오르겠죠. 얼마까지 오를진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리 안 올라도 한 27,000은 26,000 후반은 가지 않을까? 26,000대는 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안 올라도 이런 모양이 나오면 26,000대죠. 이 모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동이 연장될 가능성은 한 5에서 1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항상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나는 통계적으로 오파동이 연장될 확률보다는
ABC로 루틴하게 조정될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의 확률? 75% 이상. 하지만 제가 지금 하지만을 평소 같았으면 오파동 연장되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쇼쳐요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제가 왜 오파동 연장 얘기를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꺼냈냐면, 역대 최고점 갱신됐잖아요. 엄청 상승장이잖아. 어디 갈지 몰라요. 상승장은 언제나 파동 연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숏 산 거를 손절 칠 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숏 손절의 마지노선은 이대로 만약에 ABC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엔딩 다이아고널까지는 봐야 돼요. 보고 여기서 손절 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는 보고 이 엔딩 다이아고널 마저 깨지면 그럼 파동 연장밖에 없어요. 26,000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24,300쯤에서 손절 나가겠죠. 이 즈음에서 이 추세 상단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 확률은 당연히 메인 시나리오 1번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매매를 해야죠. 확률 높은 거대로 매매를 해야 하는 게 돈을 버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숏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올라가려는 무빙인지 하락하려는 무빙인지 모르겠지만, 무난하게 ABC는 A 나왔고 618 지점까지 B 나왔고 C 내려가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난해 보입니다. 가능성은 떨어질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어요. 매물대 하단까지. 매물대 하단이면 가격이 대충 얼마냐면, 일단 1대1을 찍고 매물대 하단을 볼게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ABC로 1대1이면 한 26,600 후반 나오네요. 대략. 혹시 그보다 더 빠지면 한 22,500대. 하여튼 매물대 하단까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숏관점 유지하고 있습니다.